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. 예상을 뛰어넘는 그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요, 어제 다우, 미증시 모든 주식지수가요 급락을 했습니다. 자, 이게 혹시나 시장에 대한 급락, 하락에 대한 추세 시그널이 아닐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, 일단 첫 번째가 국채금리가 간만에 올라갔어요.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, 그리고 초반에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. 그런데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건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,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고 나스닥도 똑같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. 거기다가 반도체, 운송, 모든 S&P 500도 하락을 합니다.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, 고용지표가 많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동결을 하거나, 아니면 인하를 하더라도 인하 속도가 늦춰지거나인데,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냐면요, 지금 우리 영끌, 부동산, 주식, 코인, 이 모든 것들이요 빚에 허덕이고 있죠. 가계부채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. 자,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, 영끌족 이미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, 빚만 69억, 더는 버티기 힘들다,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.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를 했으니까요. 결국 포인트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건데, 그 이자와 뭐가 연결이 많이 되죠? 금리예요.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낮아진다라고 하면, 천천히 내려간다라고 하면요,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가 환율인데요, 지금과 같은 우려들이 발생이 되면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몇몇 대기업들은 좋은데 중소기업, 그리고 소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에 대한 그 지표,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하락 그 지표가 앞으로 그냥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지,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의 추세가 돌아올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투자 전략에 임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영상에 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, 오셔서 매일매일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